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토기 하나 발명해서 저장 기능 하나 더 수행했을 뿐인데 단순하게 이 역할이 그친 게 아니고 공동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리는 여러분 토기 발명되기 이전이라면 토끼 한 마리 잡았어.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잘하면 구워 먹고, 그죠?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시기라면 구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엔 날걸로 먹었겠죠. 물론 여러분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 에이 뭐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날로 먹기 없이 낫더만. 육사시는 이렇게 의성 쪽에 또 근데 이제 날고기는 상하기가 쉽고 상하고기 먹으면 탈이 나서 그렇지 사실 맛있기로는 이 생고기가 정말 잘 먹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토기 발명되기 이전이라면 그냥 날로 먹거나 구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불에 탄 고기는 몸에 안 좋답니다. 특히 남성들한테 안 좋대요. 어르신 불에 탄 고기는 안 좋다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토기 발명됐어. 그러면 이제 막 잡은 토끼를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죠? 저장해서 요리의 얘기예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삶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감나게 나 원래 실감나는 거 좋아하는데 토끼 한 마리 잡았어. 털 벗겼어.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토끼 맞지? 토끼 털 몇 개니까 빨개지죠. 물을 넣고 끓여 먹습니다. 삶아 먹죠? 여러분 이 고기는 삶아 먹는 게 영양분의 파괴가 최소화되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워 먹을 바에는 삶아 먹으라고. 몸에 좋대요. 그 다음에 삶았을 경우 새로운 식량 자원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뭐? 양이 늘니까요. 무슨 양이 되죠? 그렇죠. 국물 생기잖아요. 국물. 고기 국물. 부족하면 고기 국물이라도 채우는 거죠. 그죠? 양이 늘죠. 새로운 식량 자원의 창출이에요. 더군다나 이 삶아 먹을 때 뭔가 다양한 향이 나는 풀이나 뭐 과일들을 넣어서 요리를 해봐. 그러면 요리가 더 맛있어 맛없어? 더 맛있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요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서 더 많이 먹어요? 더 조금 먹어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먹게 되는 거야. 더 잘 먹으니까 건강이 어떻게 되죠? 좋아지죠. 증진되죠. 건강 증진되면 평균 수명 늘어나죠? 네. 평균 수명 늘어나면 공동체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기 하나 발명되었을 뿐인데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신석기 때는 공동체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4,500명씩. 반면 그 이전에 구석기 때는 4,500명씩 모여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습니다. 왜? 식량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빙하기여서 식량 확보가 안 되고 또 구석기 때는 계속 무슨 생활을 해야 됐죠? 쉽게 말해서 이동생활, 정착생활. 이동생활합니다. 이동생활. 여러분 이동생활은 한마디로 모험의 연속이야. 낯선 세계로 계속.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맹수 만나 죽고 강 건너다가 강에 빠져 죽고 산 타고 내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공동체 규모는 잘해봐야 10명을 넘지 못해요. 10명을 넘지 못합니다. 평균 수명도 30세 넘어가기 어려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구를 나오면 30살, 40살 넘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석기 때는 공동체 규모가 커졌어.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았냐면 농경, 원시농경과 가축사육종을 했어요. 가축사육. 식량 확보가 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공동체 규모를 확대시키게 됐고 또 이때는 여러분 농경하니까 이동생활에 정착생활에 정착생활합니다. 공동체 규모는 커지고 정착생활을 하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잘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맹수들도 함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4,500명씩 모여있는데 개인 나타났다 뭐가 돼? 오히려 거꾸로 인간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석기에 들어서 공동체 규모가 매우 커지면서 안정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라고 하는 건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나 다라 그래서 마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 그 다음에 다라 없이 마가 그냥 나오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줄이는 바람에. 아무튼 이런 신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근데 이런 청동기 시대는 선사와 역사 시대가 서로 공존하는 내지는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교차하는 시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냐 하면 북부 지역은 기원전 10세기, 남부 지역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BC는 그거예요. 거꾸로 AD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느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쪽 지역이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북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한반도 북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는 아래만 바레만? 바레만은 여기고요. 바다 이름. 여기는 요동. 여기는 산동. 요동과 산동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은 유하. 유하의 동쪽이 요동, 서쪽은 요서, 남쪽은 산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북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강까지? 요하까지. 청동기 시대 요하까지 어느 나라 땅이었어? 우리의 땅이었어. 우리가 자랑하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고조선이 여러분 처음에 이 요동 지역에 중심지를 두고 유하를 경계로 중국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은 여기가 그 뿌리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경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이 요동 지역을 중국에 빼앗기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북한 지역으로 중심지가 옮겨져서 나라가 계속 유지됐죠. 원래 청동시대 때 우리나라 영역은 여기까지였어요. 남부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 일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청동시대 때 어느 쪽이 더 선진적이었어? 북쪽이 선진적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수도가 한양이어서 이 남쪽이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 문화나 경제적인 발전은 이쪽이 더, 남쪽은 농경지대였어요.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북한 지역이 더 근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한양이 여기 있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동기 시대부터는 조금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조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동기 시대의 사회를 기반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문국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라고 하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청동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나 소나 다 청동기 사용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청동기를 소유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의 유력자 아니면 일반 생산 집단? 유력자였습니다. 유력자. 청동기는 유력자의 것이었습니다. 유력자만요. 그러면 절대 다수인 일반 생산 집단, 기층 집단이라고 합니다. 기층 집단. 기층 집단은 여전히 어떤 시대에 어떤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죠? 석기입니다. 석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외면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정확히 좌우대칭이고 모두 세련되게 다듬어진 그러한 석기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제작되어진 시기가 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석기 시대의 완성은 청동기 시대예요. 진정한 석기 시대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아주 다양한 석기의 다양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석기의 다양화, 전문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생산도구인 석기 주로 뭐 하는데 사용되던 도구였죠? 어루생활 아니면 농경생활? 농경생활이죠. 그래서 석기에 만들어진 석재 도구들은 대부분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여러분 이제 이렇게 농기구가 다양한 석기로 만들어지고 전문화되었어요. 다양한 농기구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내지는 농기구가 전문화되었다고 하는 건 농업기술의 뭘 의미하죠? 발달을 의미합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그렇죠? 여러분 거기 다 어디 있을 거예요. 쓸 필요 없어. 농업기술의 발전이죠. 여러분 농업기술이 발전하면 쉽게 말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대된 결과 여러분 이 청동기 시대 때 비로소 잉여 농산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잉여 농산물이 등장. 농산물이 남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남는 농산물 어디다 써요? 바꿉니다. 교역의 활성화. 교역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잉여 농산물이 등장하는 단계에 들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구가 크게 늘까요? 줄까요? 크게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생산물이 부족했어.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먹여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잉여 생산물이 등장할 정도라면 자식을 낳아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야. 더군다나 바로 2단계부터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뭐가 돼?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금방 커서 또 농사 짓고 일꾼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청동기 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거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2단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유재산제가 등장합니다. 사유재산제. 이제 이거 내가 신석기 시대를 좀 생략해서 한숨 내가 쉰다고 여러분도 같이 쉬면 어떡해요? 난 안타까워서 쉬는 거고. 여러분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 혈연적으로 다 뭐야? 친척이에요. 친척. 공동의 조상신을 모시는 우리도 여러분 요즘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성 이 보면 뭐 28촌, 16촌, 32촌, 64촌 정도 모이면 한 300~400명 될걸요? 그죠? 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사유지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동시대 들어오면 이제 혈연관계가 멀어져. 64촌 지나서 128촌, 250몇 촌 그러면 쟤하고 친척이 아니야? 아니요. 친척 아니죠. 친척 아닙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공동체 규모가 매우 커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록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88페이지예요.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00~700가. 이 대국 같은 경우 5천가라고 그래요. 5천가. 5천의 집안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가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4명에서 5명 생각하죠? 그럼 5천 가면 몇 명이야? 25,000명. 그 25,000이 모여 살면 여기 사는 애하고 저기 사는 애하고 만나 안 만나? 재수없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죠? 남남이야 남남. 시족사회에서 멀어져서 2단계의 청동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옆집에 살더라도 A라고 하는 집안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집에서 생산하는 건 서로 자기 거지 내가 생산하는 게 네 게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유재산제가 등장합니다.